지난 8월 늦여름의 열기를 안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25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영화의 오늘을 만나는 자리.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25년의 시간을 거치며 여성 영화인들의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박남옥 감독 탄생 100주년이잖아요. 예, 그 100년의 시간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에 한 조각에 머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펼쳐질 영화제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이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감독들의 다채로운 작품이 영화제를 풍성히 장식한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조명됩니다. 박남옥. 이 미망인은 그 전후 여성의 이야기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미망인이라고 불렸었던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미망인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와 그의 영화 미망인이 다시금 관객을 만났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장르 한국 전쟁 직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영화 미망인. 우리나라 여성 영화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영화적 유산이 다시 발견된 건 2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사를 수놓은 무수한 기록들. 그 속에 짧게 언급된 채 자취를 감춘 박남옥과 영화 미망인은 지난 1997년 긴 세월의 덮개를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16mm 네거티브 필름이 86년인가에 들어왔고요. 미망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16mm 오리지널 네거티브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후반부에 10분가량이 화면만 있고 사운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미망인을 다시 발견하고 스크린에 선보인 이들은 서울여성영화제 창립 멤버들이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최근 20, 30년 들어서 여성들의 어떤 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석사 논문으로 박남옥 감독에 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영상자료원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필름이 이제 유실된 부분이 있고 뭐 보통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망실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실된 작품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별로 이제 가치가 없는 가치를 모르는 작품으로 이제 놓여 있었던 거죠. 많은 작품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정말 캔에다가 그 필름이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수장고 영화 수장고의 상태로 있는 거죠. 제1회 서울 여성영화제를 열었을 때 김소영 교수죠.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걸 개막작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저한테 흥분해서 알리더라고요. 아카이브 된 걸 찾았는데 필름의 마지막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음향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틀자. 최초의 한국 여성 감독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개막작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처음 박남옥 감독의 영화를 실물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성함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박남옥 감독님의 미망인입니다. 다시 만난 영화 미망인은 결말 부분이 사라지고 필름의 마지막 10분가량은 소리마저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기적적인 발견이었고 그렇게 미망인은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돼 42년 만에 관객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세간의 기억에서 잊힌 이름 박남옥이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이란 수식어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한복 차림에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말이죠. 저도 그때 처음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됐고 거기 당시에 이렇게 치마 저고리 입고 포대기에 아이를 업은 채로 촬영 현장에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이 저한테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차림으로 현장에서 레디고를 부르고 심지어는 스텝과 배우들을 밥까지 해 먹이고 안도, 뿌듯함, 자랑스러움. 아, 여성 감독은 다르구나. 박남옥 감독 보고 나와서 감탄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리가 서로. 야, 당당하다. 그 기쁨.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선배가 있다는 게.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이제 박남옥 감독이라는 선배가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유산, 대단한 걸 발견한 거고 그 자랑스러운 거죠.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첫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 한국전쟁 직후 척박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갓난아이를 업고 영화를 제작한 신여성. 박남옥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박남옥은 1923년 경북 하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양 금락동 74번지 박남옥 최초 영화 감독님이 고교 시절 학적부에 적힌 원적을 토대로 박남옥이 태어난 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74번지는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다 분할이 돼가지고 사실상 원번지 74번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현재는. 그렇지만 분할이 됐지만 사실상 이 위치가 특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과밭이 많던 평화로운 마을.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금락리 74번지가 요무태가 요 블록조 건물 저 밑에 저 아리랑 원룸 건물까지 빨간 조적조 건물까지 거기서부터 이 일대가 전부 다 74번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쯤이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이 74번지가 언덕이고 보통 저희가 집을 짓게 되면 위쪽에다가 상단부에다 집을 짓고 아래쪽을 갖다가 내려다보는 그런 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경북 하양 그리고 영천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박남옥은 8살이 되던 해 대구 동인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고단한 시절이었지만 박남옥의 집은 유복하고 화목했습니다. 10남매인데 세 번째 딸. 그래 이름을 남옥이라고 남자는 아니지만 남자를 해가 남옥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동산병원 사거리에서 달성공원 가는 그 사거리까지 중에 가게가 3개인가 그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 개는 할아버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자파상 또 조그만 옆에 집을 하나 또 사치가지고 할아버지 그 기계를 배 짜는 기계를 한 대를 두고 그 천을 짜가지고 그때 대신동 시장에 또 갖다 파시고 그래가 자녀들 다 그 10남매가 전부 다 대학 나왔습니다. 대장간과 자파 도매상을 운영하던 아버지 덕에 다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박남옥은 대구 남옥정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공립고등여학교에 진학합니다.
문학과 미술, 체육 등 다방면의 재능을 보이던 만능 소녀는 학창 시절 투포한 선수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요. 지금의 전국체전격인 조선 신궁봉찬 체육대회에서 3회 연속 신기록을 세운 박남옥. 그는 체력과 정신력을 겸비한 강인한 소녀였습니다. 그 시절 소녀 박남옥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영화였습니다. 1940년 김유영 감독이 제작한 영화 수선화. 이 영화의 여배우 김신재에게 반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나는 김신재라는 배우가 수선화라는 영화는 그때 학교 다니는데 못 봤지만은 그 브로마이드 한 장 예약 1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신재 모시듯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영화에 참 꿈을 키웠다고. 그 수선악하는 그 영화에 김신재가 좋아서 꿈을 꿨다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 3학년부터는 김신재한테 팬레터를 내고 이랬지. 예학교 다닐 때는 극장을 못 가니까 영화를 구경 못 하고. 그래서 졸업하고부터는 이제 계속 보는 거지. 열렬한 팬심으로 영화 포스터와 배우의 사진을 모으던 소녀 박남옥은 나아가 국내외 영화를 두루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누구도 못 말리는 영화광이 됩니다. 기억나지? 대구 송적극장 무슨 극장 기내마 극장 할 것 없이 극장 참 수없이 갔다 돈도 많이 극장 관람료를 냈지. 일본 영화, 이태리 영화, 프랑스 영화 안 본 거 없어. 영국 영화, 미국 영화 책도 많이 읽었지만 영화 안 본 거 없대. 영화는 소녀 박남옥의 낭만이었고 남몰래 간직한 꿈이었습니다. 경북 여학교를 졸업한 박남옥은 이화여전 가정과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전공인 가사 공부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좋아하던 미술을 배워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대구 일일신문의 문화부에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향한 곳은 영화였습니다. 박남옥은 친구 남편의 소개로 조선 영화건설본부 산하인 서울 광희동 촬영소에 들어가게 되고 편집 조수로 영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7년 신경균 감독의 영화 새로운 맹서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스크립터 업무를 맡으며 꿈에 그리던 영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박남옥은 서울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떠밀려 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치 운명처럼 대구에서도 영화와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그 국방부 영화 촬영돼서 영화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영화에 대한 그 어떤 전초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영화 촬영대가 부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박남옥 감독은 그 국방부 영화 촬영대를 따라서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부산에서 그 국방부 영화 촬영대는 일선 장병의 어떤 활동상이라든가 그 대면관계 영화를 촬영하였고 그래서 그 박남옥 감독은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박남옥은 이제 그 방복도이라고 하는 제일 그 번화한 거리 있죠. 거기에 집을 하나 방을 얻었어요. 그 방은 많은 영화인들 김신재, 이민자, 뭐 최은희, 전창건 감독이라고 그런 분들, 또 황해내 나혜마다 많은 영화인들 거기 놀러 와요. 그 참 영화인들의 그 유명한 장소가 됐죠.
근데 그런 속에서 박 감독은 차츰 이 영화에 대한 매력과 영화에 대한 이제 기쁨이나 무엇을 자꾸 배우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1953년 5월 한국전쟁도 막바지에 치닫고 휴전 이야기가 나돌던 즈음 박남옥은 극작가였던 이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30의 나이, 당시로 치면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이듬해 6월 딸을 출산한 박남옥은 드디어 큰 결심을 내립니다. 영화를 제작하기로 말이죠. 50년대, 60년대에는 현장에 여성 스텝이 거의 전무했고 그 스크립터, 기록하시는 분 정도가 여성이어서 그거는 그냥 여성이 하는 역할이다 해서 스크립 걸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영화 현장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현장을 기록하는 그 스크립터 역할을 하시는 여성 영화에는 아주 그냥 가끔 뵐 뿐이었고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여성 스텝이 아침에 이제 카메라를 만지면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이 현장에 이렇게 존재했던 그런 시절에 메가폰을 감히 쥐고 연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였고 영화판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우가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자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전쟁으로 나라 곳곳이 폐허가 된 상태였지만 박남옥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1954년 6월 영화 미망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최초의 삶이 그러하듯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의 영화 제작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연출하고 싶으셔서 그 미망인이라는 시나리오를 남편분께서 이제는 그 쓰셨어요. 그 작품을 가지고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투자를 못 받으신 거죠. 그 당시엔 여자 감독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감독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는 그 언니가 돈을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망인의 오프닝을 보면은 자매 영화사라고 나와요. 영화 제작을 해보라고 돈을 주더라고. 280만 원. 그래가지고 그 280만 원가 되나? 영화 제작이라는 게 반년 만에 한다. 4개월 만에 한다. 이래 예정을 해도 절대로 예정대로 안 된다. 그런 게 중간중간에 진행돼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매일 애를 해오고 부산에서 서울에서 돈만 떨어지면 대구를 가가 친정에 200만 원. 480만 원 들었다. 그 당시. 어떤 때는 매일 중국 음식을 시킨 것이 없잖아. 한 18명 응? 돈들이. 그 시장 아침 일찍 가가 시장 봐가 요리를 할 줄 모르면서 그 집에서 식사도 만들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생 바가지 했다. 말도 못한다. 약간 우리를 밥 먹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촬영할 돈도 없는데 그 우리 스태프들 밥 먹이려면 그 한두 푼이요? 그러니까 하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대구에서도 찍고 부산이나 어디서 조금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와서 서울 와서 찍고 미진한 거 못 찍었던 건 또 어디 뭐 여기 근교에 가서도 찍고 그랬어. 일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찍다가 쉬었다가 또 돈 생기면 또 찍고 그랬으니까. 박 감독은 그렇게 한복을 입어. 그 저고리 뒤에는 애가 흐는 콜간 막 뒤범복이야. 이 여자는 맵시 보이려는 본능인데 그렇게 더러워도 그게 그까스 문제. 그래서 왕을 못 따서 구석에서 해 전맥이고. 어쩌면 우리나라 1세대 워킹맘이 아니었을까요? 갓난아이를 업고 영화를 제작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여성 영화인에게 던지는 차별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근 한 6개월 고생 끝에 미망인의 촬영이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편집을 하는데 방을 하나 얻었지. 그 건강하던 애가 폐렴이 걸렸다고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고 해가지고 결국 일주일 만 편집이 끝나서 54년 12월 한 18일인가 중앙청 영화과를 들어가는데 16mm라서 안 된다. 여자한테 재수가 없어 안 된다. 그리 푸대접하고 녹음을 한 기억이 지금 생각이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더만. 영화 촬영장에서 박남옥은 감독이자 조명기사였고 때론 밥차 아줌마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제작한 영화 미망인은 1955년 4월 서울 중앙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영화 미망인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젊은 남자를 만나며 겪는 갈등과 욕망을 그린 영화입니다. 남편을 잃고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미망인 신은 남편 친구인 이 사장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습니다. 무슨 어려운 얘기라도 있으신가요? 이러시니까 부인이 오해하게도 되죠. 난 그의 아내예요. 그래, 우리 집 띠나가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라니요? 낯살이나 먹었으면 정신 차리셔. 상대할 수 있는 남자들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해. 둘 사이를 오해한 이 사장의 부인은 신을 찾아와 모욕하고 살살 좀 스물러줘. 남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 이 사장의 부인은 젊은 남자 택과 미래를 즐깁니다. 마침 물에 빠진 신의 딸을 택이 구하게 되고 엄마, 저 아저씨가 건져줬어. 고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과 택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이제 과분연하고 재미봐? 응? 택은 이 사장의 부인과 관계를 정리한 뒤 신과 동거를 시작하고 나로 썰라고? 아이, 벌써부터 강사야? 신은 택과의 동거를 위해 딸을 다른 집에 맡겨버립니다. 지! 택시! 하지만 택은 전쟁 중 헤어진 옛 연인을 다시 만난 뒤 신을 떠나고 홀로 남은 신은 택에 대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영화 마지막이 지금 유실되어 있지만 그 당시 신문 자료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여주인공 신이 자기를 배신한 남성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분노해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집어드는 장면, 그런 다음에 복수를 하고 드디어 이제 리어카에 이제 짐을 싣고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장면을 이제 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헐리우드적인 양식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전적인 한국의 전형적인 양식으로부터는 탈피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영화 언어를 여성의 관점으로 보여준 박남옥. 당시 한국 영화 속 미망인의 모습은 문제적 여성이거나 혹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남옥이 그린 미망인은 모성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자신을 버린 남자를 향해 복수를 결심하기도 하는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영화 미망인은 여성 감독의 힘을 신선하게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남편 친구한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찾아가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같이 맥주를 마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한 손으로 맥주 이렇게 따르는 거 기억나세요? 한 손으로 맥주를 따른다든가 젊은 남성하고 연애를 하면서 딸에 대해서 정말 귀찮아하잖아요.
피가 섞인 친척도 아닌데 같은 집에 있는 그 사람 따라서 뭐 시골로 보내버릴까? 뭐 이렇게 했던 거. 50년대 영화에서도 특히 남성 감독들이 만든 것보다는 이 여성 감독이 만든 어떤 그런 분방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주인공 씬이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작은 거울을 화장대 앞에 작은 거울을 보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여성의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여주인공 씬이 작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그 장면이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과 젊은 여성으로서의 욕망 같은 것들을 모성애와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하는 장면이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박남욱 감독님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 주인공을 주체적인 어떤 여성 주인공으로 삼아서 수동적이지 않은 인물로 그리고 어쨌든 살아내려는 모습이라든지 그 욕망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그 자기를 배신한 남자에 대한 어떤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남욱 감독님이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영화로서 제가 어쨌든 5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되게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세련된 연출을 느꼈어요. 그 시대상을 잘 표현했고 뭐 그 시대상을 여성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여성 감독의 첫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여성 영화의 어떤 첫 출발이지 않을까. 개봉 당시 우리나라 첫 여성 감독의 작품이라 알려지며 화제를 부른 미망인. 하지만 서울중앙극장에 상영된 영화는 개봉 나흘 만에 막을 내렸고 전국을 돌며 지방 상영을 이어갔지만 아쉽게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영화 성장기라고 했을 때 발화점이 되는 게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 같은 영화계에서 주류적으로 영화를 만들던 그런 어떤 상업 영화의 흐름 같은 것들에서는 좀 비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mm 작품이기도 했고 배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작업에서도 힘들지 않으셨을까. 35mm로 만든 본격적인 상업 영화들이 계속 줄지어서 개봉을 하는데 이른바 지금의 작은 독립영화 같은 영화가 개봉관에서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화 제작에 이어 배급까지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흥행 실패였고 이혼의 아픔까지 겪게 된 박남욱은 안타깝게도 두 번째 영화를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성의 몸으로 수많은 한계와 싸우며 미망인이라는 꽃을 피워낸 박남욱. 비록 열매는 달콤하지 못했지만 후회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미망인 완성이 되었으니까 사람 목숨이 한 분이지 두 번, 세 번 있다면 또 하지. 영화를 또 하지. 하나를 하고는 끝났었는데 바람만장하다. 유감 없다. 잠시나마 영화를 잊고 형부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일한 박남욱은 1960년 영화 잡지를 발간합니다. 시네마 팬의 주간 겸 발행인 박남욱. 국내외 영화계 소식을 두루 담은 월간지 시네마 팬을 발행한 이유는 1960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영화제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제에 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네마 팬을 발간한 박남욱은 발행인의 자격으로 아시아 영화제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각국의 영화를 관람하고 아시아의 유명 배우들과 소통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영화계와의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진 박남욱은
출판사 업무에 집중하며 딸을 키우는 데 전념했고 1980년 말 딸이 유학가 있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박남옥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한 영화학도가 쓴 글에서였습니다. (1982년도에) 제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와가지고 스승이시던 그 유현목 감독님을 통해서 같이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여성 감독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최초라니까 저는 이제 호기심도 있었고, 그리고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죠. 82년도 월간 영화에. 그로부터 10년 후 박남옥의 이름은 이 영화학도의 석사 논문에 다시 등장했고 그의 치열했던 삶이 세세히 소개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잇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미망이라는 영상 자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류 감독의 누구 작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황무지의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저는 LA를 갔었고, 제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미망이라는 작품을 찾아서 그 영상이 있다라는 것도 신경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꼬를 튼 게 너무나 그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이 있죠. 네. 1955년 한국 첫 여성 영화 감독이 탄생했지만 그 계보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 감독은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영화판에서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연기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영화 각 분야의 여성 인력들이 등장하고 생존을 위해 연대하던 이들은 여성 영화인들의 발자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여성 영화사의 출발점에 서 있던 박남옥과 영화 미망인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건너 영화 미망인은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고 다시금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들에게 박남옥은 편지로 감사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상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42, 3년 전 나는 무지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영화 미망인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옛 이야기가 이번 서울 여성영화제를 계기로 새삼 떠올라서 감개가 깊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구라파 한 구석에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학자들이 몰려든다는 기사를 읽고 신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신이 무슨 유적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때는 그 옛날 딸을 업고 동분서주 팔도를 누비고 다닐 때는 태양이 눈부셨습니다. (1980년) 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박남옥은 이후 37년의 여생을 딸과 함께 LA에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여름, 온 힘을 다해 영화라는 꽃을 피웠던 박남옥. 적적한 타향살이에서 삶의 의지가 된 것은 여전히 영화였습니다. 처음 뵙고 몇 년 후에 이제 LA에 자택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한국 신문을 보고 있어요. 신문 중에 영화 관계되는 것들을 다 스크랩을 해 놓으셨고 저랑 알게 된 이후에는 또 제가 나오는 거 또 저 말고 또 다른 여성 감독 나오는 거 다 스크랩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연세에도 이렇게 영화 그만두신 지 굉장히 뭐 진짜 40, 50년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 이게 참 좀 저는 되게 놀랍게 봤던 것 같아요. 아, 후회 없다. 어떤 의미가 전부다, 전부. 생애 전부다, 영화가. 미망의 한 작품으로 끝났지만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영화적인 거, 영화를 보는 거. 세계적 스타들이 잠들어 있는 LA의 공원 묘지. 이곳에서 박남옥은 영화로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배우들의 짧은 생애를 생각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반추하는 시간. 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년의 박남옥을 꿈꾸게 하는 것도 여전히 영화였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온몸으로 유리천장을 부순 여성. 여자는 자고로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맞서야 했던 시간들. 박남옥이 투쟁하듯 홀로 헤쳐나간 미로는 후배 영화인들이 뒤따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화를 그리워한 박남옥은 2017년 봄 9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편의 영화를 남겼고 치열했던 그의 삶은 영화 이상의 울림을 남겼습니다. 박남옥이 세상을 떠난 그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박남옥상을 제정했습니다. 2008년 한시적으로 수여했던 상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이 상의 주인공은 진취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여성 감독들. 지금까지 모두 8명의 감독이 박남옥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남옥 감독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발자취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수상자로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랬죠.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사실은 여성 감독들이 이렇게 제가 96년도에 데뷔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손을 꼽을만 했는데 지금은 수적으로도 또 이렇게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런 감독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박남옥 감독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정말 후배 감독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길이었죠. 레디! 나줘요. 조용히 해주세요. 카메라! 3-1에 하나. 액션! 치열하게, 끈질기게 영화를 지켜온 여성 영화인의 시간들. 차별과 한계에 맞서야 했던 고단한 여정 속에서 박남옥의 존재는 든든한 위로와 힘이 되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직접 저에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포기해라 이제. 너 이제 40도 넘었고 40 넘은 여자 감독한테 그것도 결혼한 여자 감독한테 누가 투자하냐.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럼 내가 남자였으면 저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한편으로 억울했거든요. 뭔가 정말 반세기 전에 이런 감독이 존재했고 이런 감독이 저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뭔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따독거리면서 너도 잘해봐. 약간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So what we're going to do is a lecture about director Park Nam-ok, Korea's first woman director. 영화 영상학과 수업 중에 박남옥의 이름이 들립니다. The whole time she couldn't find someone to take care of her baby. Now, director Park 수업을 Nam-ok was 진행하는 born in 사이먼 1923 맥겐테가트 교수. in North Gyeongsang. 그는 우리나라 첫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에 푹 빠져 있습니다. When I teach Korean cinema history and the women directors courses, I always make sure to talk about director Park Nam-ok at some point during that course. For many of these young students, they've never heard of director Park Nam-ok or her achievements before. So I feel incredible honor actually imparting this information to the students. 유타대학교에서 영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이먼 맥겐테가트. 그는 2009년 한국에 온 영국 출신 영화 감독입니다. 대학 시절 한국 영화를 처음 접했고 그 매력에 이끌려 한국에 오게 됐다는데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할 무렵 우연히 박남옥 감독을 알게 됐고 그의 삶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대학뿐 아니라 국내외 영화제에서도 박남옥에 관한 강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먼 맥겐테가트. 그는 현재 박남옥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중입니다. The original plan was to make a short documentary about how director Park Nam-ok made The Widow. But I very quickly realized that it's impossible to capture director Park Nam-ok's life, the complexity of what she went through in such a short form of storytelling. So my original plan was to finish the documentary within 1 or 2 years, but as I did more research, I realized that it was impossible to complete it within such a short time span. So we've now been in production for 4 or 5 years, and hopefully we'll be finished very soon. But every day I discover something new and interesting that I want to explore and include within the film. 박남옥의 삶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기 위해 영화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제작되고 있습니다. And action. 살아온 시대도 배경도 다른 인물에게 이토록 매료된 이유.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박남옥의 정신력이라 사이먼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박남옥의 삶에 영감을 얻길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about director Park Nam-ok's story is how we should never give up. Even when things are very hard and there seem to be insurmountable challenges in front of us, it's very important to take a deep breath and continue working towards our goals and our dreams. Even if those dreams don't work out, just as unfortunately The Widow was commercially unsuccessful, even though it was critically acclaimed, it's still so important to achieve those milestones in our life and to make sure that we have no regrets.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 박남옥의 고향인 경북 경산에서 그의 삶과 영화를 조명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유니카 코리아 국제영화제가 준비한 박남옥 포럼. 영화 미망인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박남옥의 생애에 관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이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소리를 했던 아주 뼈난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의 해였어요. 마침 그 경산에 최초의 영화 감독 박남옥 씨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몰랐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북 여성 개발원과도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박남옥 포럼을 하게 됐는데, 야, 이런 분이 있다는 거에 좀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시고, 예, 재밌어 하셨어요. 1923년 병산에 있는 하양읍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만큼 끌리는 것도 없죠. 포럼은 지역민들에게 박남옥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액션을 네. 취해줘야만이 네네. 박남옥 영화제가 네. 경산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네네. 싶고요. 그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네, 여기서- 고향은 하양 출신이라 하지만은 하양에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정확한 그게 비정이 안 되고 있고 이따가 그런 저 문제도 시간 한번 나면은 또 이제 더 여쭙기를 할게요. 선생님 일단 접수했습니다. 네. 박남옥을 알리기 위해 고향 사람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하양 꿈바우 시장에는 박남옥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만든 곳이랍니다. 한 18년부터 이제 이야기도 되고 이래가 거의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래 한 건 한 19년 정도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저희 아는 사람은 주변은 상인이니까 상인에서 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한 저 포함해가 14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발족하게 됐습니다. 막 우리가 회비를 내서 몇 년 동안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씩 13분이 조금씩 이래 모았습니다. 조금씩 모아가 리본돌 달고 홍보도 하고 꿈은 그렇습니다. 이 하양 지역에 남자도 힘든 그 시절에 여자가 여성 영화인이 아기를 얻고 카메라를 넘겨먹고 스텝을 밥을 해드리면서 자금도 부족할 텐데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문안이 우리 하양 출신이다. 한번 해보자. 우리 지역 출신인 박남옥 감독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 같은 바람을 가진 상인들이 모여 추모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남옥을 알리기 위해 틈틈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고 있죠. 한번 가봅시다. 사진 있잖아요. 이들의 노력은 기대 이상의 호응을 불러왔습니다. 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보고 한참 보고 또 사진도 찍어가고 어떤 분은 진짜 관심 있는 분은 저희 가게 돌아가 물으세요. 이분이 최초 하양에서 태어나셨는 거 맞냐고. 예, 맞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관심이 엄청나게 좋고요. 우리 지역에는 참 이런 훌륭한 분이 문화적인 분야에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신다 하는 것만 해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이야기가 뒤늦게나마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 박남옥이 나고 자란 우리 지역의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 지역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발굴하지 못했다라는 조금 죄송함이 또 있고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기억되는 인물로 지내기에는 박남옥 감독님이 우리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지역 영화인들이 작업을 할 때마다 긍지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대구 경북의 여성의 그 힘으로 남을 수 있을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대를 앞서 걸어가 길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한계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용기는 갈림길에서 주저하는 이의 등을 두드리고 영화라는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 열정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환히 비춰줍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걸어가라고. 기적처럼 찾아온 이름 박남옥이 오늘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열악한 조건, 뭐 그게 제작비든 아니면은 애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든 뭐 내가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내가 영화에 대한 열정, 또 내가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한편의 어떤 나의 생각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열정이 사실은 이 열악한 상황들을 다
상쇄해버린 거잖아요. 다 그런 장애물들을 타파해 나가고 그 자신이 원래 꿈꿨던 거에 도달하시는 그런 정신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또 저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옥 감독의 미망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냥 작품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그야말로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의 어떤 목표와 목적, 자기의 재능,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 꿈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에도 여전히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누군가 있고 우리 사회는 그게 누구든 그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협력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엄마는 그 미망인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다른 얘기 없어요. 고맙다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고맙고 전창근, 유계선, 이민자, 미스터 정 그다음에 다른 스태프진들 고맙다는 얘기를 참 너무너무 여러 번 하셨고 그 얘기는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되는 얘기고 개인적으로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분들한테. 지금 마침 올해가 딱 우리 어머님 태어나신 지 100년 되네요. 이 상황에서 그 돌아가신 모든 미망인 스태프진들에 대한 엄마의 고마움 같은 거, 의리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다행이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